여러분 보세요. 저 개딸들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거. 네? 이게 도대체 정신이 멀쩡한 여자들입니까? 이재명을 저렇게 껴안고 벌벌 떨고 근데 20만 명의 개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개딸들이 지금 잠깐 나와가지고 한딸들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막 좋아 좋아 하면서 한동훈을 완전히 이 나무 끝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냥 완전히 흔들어가지고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윤석열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층을 만듭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보호합시다.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박영선, 양정철,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뭐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둘이 진짜 친하고 뭐 양정철이하고도 뭐 만났다고 하더라 뭐 이런 거 있는데 제 나름대로 또 경로를 통해서 취재를 해보니 이거는 청와대에 말하자면 비서관들이 땅콩 먹다가 햇소리 한 거를 슬쩍 흘려가지고 기자들이 받아 쓴 겁니다.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박영선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박영선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고 디지털 미디어 위원장인가 이거 하면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찍게 되면 여러분이 손가락을 다 자르게 될 거라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험한, 잔인한, 아주 냉혹한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양정철, 물론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 권유를 하고 그랬지만 양정철은 저 좌파에서도 내쳐진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5시 22분이네요. 1시간 22분 했네. 제가 이렇게 힘이 넘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걸까? 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재명을 만나는 건 민생에 대한 그 법안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럽고 치사해도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에 대한 사랑으로 내 자존심을 꺾는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일 겁니다. 근데 저는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이거 엎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얼어 죽을 민생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살 거예요. 대한민국만 지켜주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와 법치만 있다면은 알아서 살 수 있어요. 그게 보수주의예요. 내가 알아서 살고 내가 독립적으로 경제를 일구는 거. 그게 보수입니다. 알아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민생이고 뭐고 간에 사법적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쳐놓고 이재명 쳐놓고 조국 깜빵 보내주세요.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냥 50% 찍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네 분이 이제는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기를 조언드립니다. 조중동 갖고 놀잖아요. 근데 조중동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간 브로커로서의 이 언론의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초조함을 더 갖고 있는 겁니다. 조중동의 사설이 어떻게 나오고 조중동의 기사의 방향이 어떠고 이런 게 여기에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흔들려야 됩니까? 트럼프처럼 직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SNS의 세상이라는 거는 여러분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 디지털 쪽 또 이 빅데이터에 굉장히 밝은 분이 이런 말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환생해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고생할 수밖에 없다. 아니 왜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리더의 어떻게 보면 권력이 굉장히 추락하는 시대입니다. 자, 전 세계 다 보세요, 여러분. 푸틴 빼놓고 인기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기시다도 고생하죠. 바이든도 고생하죠. 마크롱도 고생하죠. 다 고생해요. 왜 그러냐? SNS를 통해 가지고 이 일반 국민들이 정보도 많이 갖고 의견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그동안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소리를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지 뭐. 대통령 트럼프 나 러스트벨트의 쩌니 똑같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와 어떻게 보면 체계와 하이어라키가 무너졌어요. 근데 이 와중에서 제일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게 누구냐? 여러분, 이른바 언론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보수 언론, 뭐 좌파 언론들은 지들끼리 그냥 없는 대로 그냥 뭐 무너져 가고 있고요. 그 캄보디아 이런 데 가보세요. 다 한겨레 경향 그 신문 그냥 이렇게 폐지한 거 그걸로 막 고기 싸주고 채소 싸주고 그럽니다. 근데 조중동, 우리가 예전에 그 방우영 회장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나는 낮에 대통령이지만 밤에 대통령은 임자야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조중동의 영향력은 막강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중동에요 전면으로 나와도요 뭐 그렇게 반향이 크지 않아요. 이런 거를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게 조중동이겠죠. 그래서 조중동이 윤석열 대통령을 길들이고 김건희 여사를 겁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트윗 탁탁 하시고, 네, 페북도 하시고,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쇼츠도 찍으시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직접 만나보고 이렇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취재를 해보면은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악마화됐다. 너무 흑화됐다. 정상적인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 윤석열 대통령의 액바지 욕바지가 됐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김건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직접 국민들하고 조용히 그냥 이게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최재형 목사하고 제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저렇게 돼서 정말 저도 슬픕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요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남편을 존경하지 남편을 쥐고 흔들고 뭐 남편한테 명령하고 그런 거 먹히지도 않아요. 아니 그 바지 좀 이렇게 헐렁헐렁한 거 입지 말고 좀 이렇게 맵시 있게 입으라고 그렇게 내내 얘기했는데도 자기 멋대로 입는 사람인데 무슨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사는 세상은요 이른바 지도자, 정치인, 리더 이 사람들이 가진 권력이 20%고요. 그 다음에 80%가 국민, 팔로워 즉 우리 같은 사람이 80%의 권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이제는 뒤에 엉킨 거예요. 그리고 팔로우십이 오히려 이렇게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나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와 이 나라의 현상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80%의 국민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응원하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면은요 윤석열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겁니다.